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다녀왔다 가면서 수소 이야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수소 이야기가 부각될 때 빈살만 왕세자가 온 건지,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부각된 건지, 수소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빈살만과 수소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 중요한 게 사우디는 지금 그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에너지를 전환할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소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기에 지금 왔고 그 상황에서 그 믿을 만한 수소 기술을 가진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그 상용차로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네옴시티가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일단 더라인이라는 주거지, 그다음 두 번째가 트로제나라는 그 관광하고 이 어떤 거냐 여기 아시안 게임까지 열리는 이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하는 이런 그 스포츠 관광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옥사곤이라 부르는 해안에 있는 새로운 산단을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산업 단지에서 이제는 동부 해안에서는 이제는 석유를 펴가지고서는 이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서부 해안에서는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의 그 저장과 생산과 저장 그다음에 유통까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허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봤을 때 자기들이 협력할 만한 중요한 업체라고 보고 그 국가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HD 현대가 이전에 그 현대 중공업 지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당시에 사우디 아람코하고 이 수소 밸류체인에 대한 MOU를 체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더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려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밖에 기존의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필수적으로 또 수소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되니까. 심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철강이나 중공업 분야에서는 이제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다른 것보다도 탄소광 제작 같은 데 할 때는 무조건 석탄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석탄을 쓰지 않으면은 이 철강을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 탄소광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까지는 석탄을 무조건 써왔는데 이제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탄소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2번 배출해야 됐어요. 원래. 그래서 철을 만들 때 한 번, 그다음에 이제 탄소광을 만들 때 한 번이었는데 이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즉 수소 환원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게 비해 가지고서는 탄소의 배출량을 확실히 한 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제철 산업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그 루트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수소 모빌리티라든가 H2 미트 같은 이런 수소 박람회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수소 환원 제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수소 경제 성장 전략 로드맵이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어느 정도 물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진정성이나 이 방향들이 잘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구호문을 만드는 것 플러스 이제 이니셔티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발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개발한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걸 일단 민간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우선은 그 개발을 자유롭게 개발하라고 해놨고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또 제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던 것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보통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 시류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로 이제 완전히 전환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 크래킹 그러니까 이제 그 암모니아가 그 수소 3개에다가 질소 하나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크래킹을 해가지고서는 안전하게 암모니아로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곧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요 이 수소 생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수소 경제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우리 K방산의 주요한 수요처인데 폴란드가 또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의미는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레이 수소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여기에서 부생 수소가 나오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화학이라든가 정제 아니면 이제 그 식품 쪽으로 해서 이쪽 분야에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이번에 그 폴란드 수소 전략 2030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에너지, 수송, 산업 이 세 개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협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하기 위한 그 방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P2G 그래가지고 파워 투 가스 즉 지금까지 전력을 가지고서 어떤 그 가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스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다음 그 그린 에너지 특히 그린 수소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즉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그 수소를 생산하는 걸 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송도 역시 이제 뭐 전기 버스 같은 것들이라든가 충전 설비를 이제 더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산업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산업용 수소 단지를 이제 5개소를 더 짓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도 내륙국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전 같은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수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군요. 수소 차량은 어떻습니까? 아직 수소차나 충전소 문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전망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역으로. 예, 제가 이제 박람회 같은데 이제 가서 네. 봤을 때는 이미 상용차들 같은 경우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단지 이제 법령이 미비해 있기 때문에 준비는 거의 다 끝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못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세대 차량용 수소 연료 전지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세단의 일반적인 그 전기 엔진 그 일반적인 차 내연기관차 엔진 사이즈로 거의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정도의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단 그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용 수소 연료 전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재밌는 것은 두산 퓨얼셀이 이제 SK 에너지하고 수소 충전소를 상용화를 내년까지 이제 막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이제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트라이젠이라 부르는 이게 그 가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 법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더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수소 관련주 국내 말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한 2종목 정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ETF는 한 6가지 정도 지금 해외하고 국내가 나와 있는데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주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에너지머니 오늘 수소 경제 관련한 이야기했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코스피 2414, 코스닥 1.5% 하락세, 낙폭을 조금 좁히듯도 하고 아직은 여전히 좀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슈 MB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